3월 5일 정교한 미국 MQ-9 리퍼 드론이 지부치의 전략적 공군기지에서 출발하여 홍해 상공을 정찰하는 표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27시간의 비행 중 몇 시간이 지난 후 임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국제공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드론이 후티 세력의 공격을 받아 여러 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많은 방어용 조명탄을 쏘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의 미사일이 표적을 명중시켜 3천만 달러짜리 무인 항공기가 받아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2023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2번째 드론 공격으로 공격은 유인 F, 16 전투기에 대한 공격 시도가 있은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2023년 이후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174건의 문서화된 공격과 상업 선박에 대한 145건의 공격과 함께 현재의 미국 전략적 접근 방식의 명백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단호한 해결책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30분에 파괴적인 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 2척에 탑승한 해군 요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령을 받았습니다. 10분 안에 토마호크 작전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미사일을 첫 번째 지정된 검문소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비밀 임무 프로토콜이 무기를 최종 목적지로 유도합니다. 승조원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1시 15분에 수직 발사 시스템 VLS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첫 번째 물결이 발사되면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속 800km로 이동하는 미사일은 사우나에 있는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발사 순서의 타이밍과 다양한 함선의 위치가 후티 반군이 예상치 못한 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술적 혼란과 혼돈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팀은 모든 토마호크 미사일의 특정 지침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현지 시각일 30까지 대기 패턴을 유지하라. 이 정교한 기능은 미사일이 일찍 도착하면 목표 지역 상공을 선회하면서 동기화된 타격 시간을 기다린 후 다른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목표 지역을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히 1시 30분에 여러 대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우나 국제공항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후티 세력이 샤헤드 공격용 드론 무기를 보관하고 발사하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초기 공격은 사우나 중심부의 주거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도 겨냥했습니다. 사우나의 무교회 지역에서는 가리프 지역에 위치한 후티의 지휘센터 4곳을 여러 대의 토마호크가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이 심각하게 붕괴된 상황에서 미군은 불과 45분 후에 두 번째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배치되는 동안 F-18 전투기가 USS 해리 S 트루먼호에서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다얀 발전소와 사다주 전역에 11개의 추가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작전을 위해 F-18 전투기에는 AGM-154 조인트 스탠드오프 무기가 장착되었습니다. JS 오더비로 지정된 이 정교한 미사일은 13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500파운드급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미사일은 이 임무를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습니다. 사다주에 있는 11개의 지정된 목표물 중 다수가 지하무기 저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F-18에 탑재된 JSO에는 특수한 블루백 11 관통형 노즈 플러그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부착 장치를 통해 폭탄은 폭발하기 전에 20피트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100피트의 흙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사다주에 접근하면서 그들은 먼저 발전소에 집중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은 후티가 통제하는 영토 전역의 대부분의 변전소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이 시설의 파괴는 예멘을 암흑으로 몰아넣었고 이는 의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군인과 민간인 모두 사다 전역의 목표물에 대한 F-18의 끊임없는 공격을 목격하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제 사실상 시각, 청각, 고립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작전은 가장 격렬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F-18 전투기가 트루먼호에서 이륙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구축함에서 발사되기 몇 시간 전 자정 직전에 터키의 세르릭 공군기지에서 비폭격기 2대가 이륙했습니다. 공군의 전진 배치 공격 능력인 태스크포스 24의 일부로 운용되는 이 항공기는 전투 효율성을 입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약 700마일을 앞둔 상태에서 시속 647마일로 비행하는 비 73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며 이는 F-18의 임무 완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공중수색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는 후티 세력은 접근하는 폭격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각 비일은 24개의 AGM-158 합동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JASSM을 발사했고 전략적 우위는 분명했습니다. 적의 방공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보유한 가장 정교한 미사일 시설의 최대 사거리가 12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B1의 확장형 모델은 강력한 윌리엄스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며 0km 이상의 비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미 공군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유사한 고급 유인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급 JASSM에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위한 동시 타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시에 JASSM의 파도가 알바이다 주 전역에 걸쳐 후티 무장 조직의 UAV 시설에 쏟아졌습니다. B1은 8개의 시설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고 후티 무장 조직의 샤이드 드론 비축량을 효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동이트기도 전에 미션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공군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카타르와 UAE의 기지에서 발사되어 마 2.52 최대 속도를 자랑하는 인상적인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B1이 귀환을 시작하는 동안 이 전투기들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0파운드에 달하는 대량의 합동 직접 공격 탄약을 운반한 이 강력한 항공기는 이집트 북부주에 있는 2개의 아파트 단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다행히도 공격 당시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후티는 모든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건물을 무기 저장소로 개조했는데 미국군이 주거용 구조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F-15 전투기는 정확히 4시 20분에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오프닝 공연에 불과했습니다. F-18 전투기는 제보국과 재급유를 위해 USS 트루먼으로 돌아왔고 추가 지원 항공기와 함께 다시 이륙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항공기가 표준 F-18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F-18의 기체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특수 전자전 항공기인 EA-18 그로울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무를 위해 전파방에 포드를 탑재하고 있지만 오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GM-88 고속대공 미사일 함은 기능과 효과 면에서 그 이름에 걸맞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아침 후티 반군은 그 위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차별점은 독특한 탐색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적외선 또는 능동 탐색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의 미사일과 달리 이 무기는 전자기 레이더 방출을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첨단 탐색기는 0.5, 20GHz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어 4, 8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후티의 공중 탐색 레이더에 대응하는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후티 반군이 공격을 예상하며 하늘을 미친 듯이 수색하는 동안 그들의 레이더 활동은 본질적으로 구르러를 맴도는 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미국 항공기를 찾기 위해 강력한 방사능 신호를 방출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 70페리 거리에서 구르러는 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찾자마자 항공기가 급선회하여 지역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유명한 광고 모델인 빌리 메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하지만 기다려요. 아직 더 남았어요. 홍해에서 해군은 네 번째 공격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이 은밀하게 해상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대함전용으로 설계된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다목적 무기는 이제 기존의 어뢰 발사관과 12개의 수직 발사대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낮에 파괴의 정도가 드러나자 미국 지휘부는 다마르주에 있는 후티의 보조 지휘부를 목표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시 40분의 잠수함은 어뢰 발사관을 통해 12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드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시 10분까지 구축함의 공격과 함께 정밀 타격이 이루어져 4개의 지휘소가 효과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해군은 그 힘의 과실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특수항공기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보잉 737의 군사 버전과 비슷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대한 해안 공간에서 선박과 잠수함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P-8 포세이돈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 중 하나를 선보이려고 했습니다. 선택된 무기 AGM-84SRAM-ER 스탠드업 랜드탁 미사일 익스팬디드 리스폰스 미사일 JSOW와 달리 이 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27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해상 표적과 지상 표적 모두를 공격할 수 있지만 지상 표적 공격은 드뭅니다. 오늘은 예외입니다. 9시 15분경 홍해를 비행하던 P-8 한 대가 SLAMER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9시 30분경 하자트주 전역에 설치된 여러 대의 레이더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후티의 방공 시스템이 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면서 오늘의 최종적인 무력 시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2019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배치로 6대 전략 폭격기가 지난 11월에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는 이 전설적인 B-52 폭격기는 최대 탑재량이 70, 0파운드에 달하며 GPS 유도위, 0파운드 폭탄 35개를 탑재할 수 있어 미국에 있는 다른 어떤 항공기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공격 능력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공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 설계된 이 베테랑 항공기는 속도와 취약성 측면에서 나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과 해군이 협력하여 영공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무는 이 노련한 전사가 여전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지 정오의 B-52는 임무를 수행하여 앞서 해군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나이 후티 군사 막사와 무기 창고에 70개의 제이뎀을 투하했습니다. 고위험 작전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작전은 아침에 적의 방어 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일상적인 작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52가 기지로 돌아오자 미군 지휘관들은 1일차 목표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했습니다. 미군의 사상자 없이 40개가 넘는 목표가 제거되었습니다.